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혔던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즉 IGCC 건설 사업이 결국 무산되면서 남해군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물난리가 난 지 6개월 만에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남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만 18세 이상 도민의 약 2%가 백신을 맞습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탓인데 학교도 학생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해군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혔던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즉 IGCC 건설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인데요. 남해군은 상실감이 큰 지역민을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석탄으로 합성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IGCC 사업비만 1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인 만큼 유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4년 전엔 포스코, 동서발전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MOU까지 맺으면서 한 발 더 다가서는 듯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2034년까지 전력기본계획을 담은 문건인데 남해 IGCC는 빠져 있습니다. 2034년까지 IGCC 건설은 없다는 뜻입니다. 석탄을 기반으로 한 IGCC 사업은 앞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겁니다. 석탄을 기반으로 한 IGCC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IGCC는 힘들 것 같습니다. IGCC 유치가 실패로 결론나자 서면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IGCC에 들어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상 같은 거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우리 남해군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남해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포스코 등과는 사업 중단을 협의 중이고 서면 주민들을 위해선 새 발전 방안을 담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낙후된 남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거라던 IGCC 사업.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 발전은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을 누르고 밀어붙였지만 결국 소득 없이 좌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물난리가 난 지 6개월 만에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상뿐 아니라 댐 운영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난강댐 방수로 인근 마을. 갑자기 불어난 물로 집은 침수됐고 도로와 농지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어디 다 차가지고 대형을 쳐갖고 우리 안 나왔으니까 그래 그 당시에 다 안 죽기 다행이라 해. 당시 난강댐의 사천만 쪽 최대 방류량은 초당 5,400톤.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최대입니다. 주민들이 댐 방류를 수해 원인으로 지목한 이유입니다. 물난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집을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8가구는 아직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죽어나갔긴가 내고 짝긴가 만나 서글퍼. 수해가 난 지 6개월 만에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첫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수재민이 참여한 조사 협의회는 진주와 사천의 피해 마을에서 난강댐 방류 당시 수위와 피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담수를 많이 했다가 비가 오면은 담수를 못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대책을 세워줘라 이렇게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 어째 알고 법으로 하겠습니까? 협의회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를 오는 6월 마무리하고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더 가중이 더 가는지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해 원인 현장 조사는 어제 난강댐 하류에 이어 오늘은 합천댐 하류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2년차 소방관이 출근길 터널에서 트럭에 불이 난 걸 보고 바로 차를 세워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이었던 데다가 불이 난 곳이 터널 안이어서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관의 용기 덕분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의 한 터널. 2차로 갓길에 세워진 3.5톤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터널 벽면으로 옮겨 붙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한 차량이 화재 차량 앞에 급히 차를 세웁니다. 잠시 뒤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은 소화전에서 소방 호스를 끌고 나와 능숙하게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손짓을 하며 뒤따라오던 소방 차량의 진입도 유도합니다. 화재 현장에 뛰어든 이 남성은 지난해 2월에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 이중현 씨. 출근길 화재 현장을 목격한 이 소방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세우고 소화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적재물과 운전석까지 다 화재가 돈 상황이었고 그 터널 벽면 및 천장으로 그 연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방호복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불길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시민을 구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앞섰습니다. 소방관들도 다 사람인데 그게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무서움보다는 사명감 하나로 현장 뛰어가가지고 30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소방관이 된 이 소방관. 이 소방관의 용기 덕분에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고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칼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곳이 있어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낮에도 영하권 기온이 보이는 곳이 있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춥겠습니다. 현재 통영과 거제, 산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들은 시속 6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시속 30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경남 서부 내륙에는 어제 내린 눈으로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눈은 내일 새벽까지도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7도, 창원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1도, 양산은 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9도, 진주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0도, 합천은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경남에서도 이달 26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의 약 2%인 5만 2천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1분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경남 도민은 5만 2천여 명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종사하는 5만 1천여 명 중 2만 2천여 명이 오는 26일부터 가장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결정이 3월 말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삼성 창원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만 2천여 명이 접종을 시작하고 이어서 119 구급대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6,700여 명도 다음 달 중 접종을 받습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 등 자체 접종이 어려운 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하거나 시설별로 계약된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합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해 접종센터에서 맞아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2월 말에서 3월 초 국내에 도입될 예정으로 경남의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500여 명에게 접종됩니다. 이달 중 마산체육관에 백신 접종센터가 시범 설치되며 냉장 백신 접종을 신청한 민간병원 1,117곳의 명단도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다음 달 말까지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 281만 명 중 약 2%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64세 성인 접종은 오는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다시 수립 중입니다. 한편 경남에선 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으며 설 연휴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 중 5명 이상 가족 모임으로 확진된 12명에 대해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등록금 반환 운동까지 이뤘던 터라 인상은 하지 않은 건데요. 학교도 학생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교 11곳 가운데 10곳이 올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유일하게 경남과기대가 등록금을 내렸지만 등록금 인하율이 학부별로 0.001%에서 0.012%로 극히 낮아 사실상 동결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비대면 수업이 많았고 이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운동까지 이뤘던 터라 등록금 인상 요인이 마땅치 않다고 본 겁니다. 교육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대 1.2%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이렇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매년 운영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로 기숙사와 평생교육원 등 학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생긴 손해까지 더해져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겁니다. 4차 산업 관련돼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대학도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하거나 그런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도 많이 이용하지 못한 만큼 장학금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빠르면 이번 2학기에 다시 대면을 준비하는 학교 입장이라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등록금 인하가 안 된다면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장학금이나 올해도 경남 지역 대학들이 비대면 개학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등록금 반환 요구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바닥 케이블카 정비와 안전검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케이블카를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궤도 운송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각 정류장의 기계실과 모터 브레이크 등 케이블카 전반에 대해 이뤄집니다. 남해마늘의 명품 브랜드 방안을 찾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남해군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설문조사를 진행해 남해마늘의 구매 이유와 소비자 만족도, 브랜드 이미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거창군이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합니다. 거창군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3곳과 지역 금융기관 4곳에 예산 낭비 신고 우체통을 설치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재정 낭비를 절감한 정도를 심사해 참여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어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일자리 감소와 청년 이탈로 경고 등이 켜진 만큼 이를 탈피하기 위해선 가덕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은 통합 신공항을, 부울경은 가덕 신공항을 지역 목적에 맞게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킬로미터당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MBC 경남 보도 이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TF팀을 꾸린 가운데 허성모 창원시장도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안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인하 방안을 찾고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대안이 나와서 내년엔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했던 일부 공공시설이 재개관했습니다. 창원시는 어제부터 진해 드림파크 목재문화체험장과 진해만 생태숲, 진해 편백치유센터와 창원 수목원을 개방해 관람객을 받는데 방역 지침에 따라 동시 관람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합니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휴관했던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과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도 어제 다시 개관했습니다. 진주시는 다만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사전 예약제로 개인 관람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재난과 응급 상황을 공유하는 경남 소방본부의 스마트 119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8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119 서비스는 화재나 응급 상황이 신고되면 인공지능이 신고 메시지와 영상을 분석해 소방대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도소방본부는 해당 플랫폼을 부산, 울산에도 제공해 재난 대응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한 달간 중소기업 제품과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는 2009년부터 매년 10곳 이상의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3년 평균 117%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디자인 전문업체는 도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가전과 자동차 부품, 전통주 제조업체와 3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신성델타테크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6호동 전체를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주식회사 AN테크는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공장을 증설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인 창원 양조는 성산구 귀산동에 전통주 제조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모두 357억 원을 투자해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올해 기계산업이 지난해보다 1%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계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103조 원에 비해 1% 이상 성장한 105에서 110조 원대로 예측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장비가 전방 산업의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더 성장하지만 공작기계 분야는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아파트의 매매가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아파트 동향을 보면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씩 떨어졌습니다. 의창구와 성산구는 작년 12월 17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주 동안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한 데 이어 최근 3주 동안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해 고졸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남교육청은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항공산업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경남에서 단독주택 가스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창원시에 이어 김해시도 LP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들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정기검사 대상인 가스 사용시설 2,500여 곳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비검사 대상인 3만여 곳은 가스 공급자에게 특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요일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